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2018년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녹음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지우기도 하고 대체로 에디팅은 안 하는데, 또 아직 업로드를 안 해서 많긴 많은데 어떤 주제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목처럼 영어 공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처음 시작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2018년도에 영어를 잘하는 방법, 영어 실력이 느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말이. 영어를 잘할 방법. 영어는, 우리가 영어를 딱 들으면 영어는 뭘까 하면 언어잖아요. 그럼 도구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망치다, 칼이다. 그래서 이 사용한 사람이 중요하지, 망치가 좋고 칼이 좋고 해서 못을 잘 받고 뭘 잘 썰고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영어는 도구예요. 도구. 내가 망치를 샀어요, 칼을 샀어요, 텔레비전을 샀어요, 리모컨을 샀어요. 이걸 샀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 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그 영어를 잘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용한, 우리가 망치로 못질 하잖아요. 망치로 톱으로 이제 나무 자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한 채를 지었어요. 2층 집을 지었어요. 아, 좋아요. 아주 괜찮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망치하고 톱하고 못 이런 데다가 대고, 야, 너 똑똑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건축가, 그 직접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영어는 도구예요. 도구. 그 도구로 글을 썼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그 글의 내용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도구다. 도구를 많이 이용할수록, 손에 베일수록 망치질 잘하듯이 영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어를 잘한다. 그게 아주 간단하다 이거죠. 간단한 이론이라 이거죠.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한국에, 서울에 이제 걸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서울 얘기해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하는 거야. 그럼 다 똑똑하겠네요. 다 서울대 가고 다 하버드 가고 다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지는 않다 이거죠. 그냥 한국말도 하나의 도구라 이거죠. 도구.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 근데 영어는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아, 잘 손에. 그러다 보니까 손톱도 때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발등도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점점 제 손에 익어가는 거죠. 자, 영어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지겹죠.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방법,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 그걸 들어보면은 그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아주 많이 들어봐요, 여러 사람들 하는 거.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감각, 만지는 감각, 맛을 느끼는 감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각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감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눈을 못 떠요. 한 몇 시간 동안은 눈을 가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점점 익숙해질 때까지. 강아지도 그렇죠. 강아지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소리가 가장 빨리.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소리, 그 다음에 또 냄새 있잖아요. 냄새를 맡기도 하죠. 그리고 또 손으로 감각 있잖아요. 손으로 감각. 이 손에 감각 있죠? 이 감각. 그러니까 소리가
기본이라 이거죠. 인간의 감각은.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어린 아이들이 한 5살, 뭐 3살, 5살, 6살, 7살쯤 되면은 어른들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말을 가지고 좀 창피한 말을 가지고 와서 말을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잡아 던지죠. 그 말을 던지죠. 그러면 어른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어머머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정보를 듣고 그 말을 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를 구별을 못하고 그냥 한 거죠. 그러므로 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듣는 거. 들어야지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들어야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듣는 거. 가장 듣는 게 우린 발전돼 있다. 처음부터. 당연히 불행히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을 못한다. 또 이제 나이 들어서 한 20살쯤 돼서 무슨 뭐 이비인후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가 안 들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발음이 이상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발음을 한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리지 않더라도 소리 조절을 못해요. 이제 큰 소리, 작은 소리 이걸 못하는데 대신 발음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점점 자신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발음이 점점 나빠져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안 되는데 난 말을 좀 해.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제가 아주 오랫동안 영어권에서 살면서 보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상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이죠. 여러분들 영어를 좀 한다. 내가 말은 좀 하는데 이런 말은 여러분들의 상상입니다. 절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뭐 한 단어, 두 단어, 하이, 헬로 이 정도겠죠. 근데 심지어 그 말투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듣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야 돼 평소에? 그럼 어린 아이들은 뭐 평소에 그냥 가만히 우리 한국에서 명동을 돌아다녀도 을지로를 왔다 갔다 해도 종로를 왔다 갔다 해도 청담동 거리를 걸어 다녀도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파는 그 가게에서 소리도 음악도 들리고 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무슨 주문하는 소리도 다 무슨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소리가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들렸다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왼쪽으로 들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그런 소리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실은 의식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음악을 들으겠다 그러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해 당연히.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찾기 쉽겠죠.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도서관에서. 근데 무의식적으로 듣는 소리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여러분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적응되고 있다. 그 소리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아주 조용한 곳에 있다가 정말 대도시에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잖아요. 그럼 막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항상 조용하던 그 환경에서 도시로 나가면요. 막 소리가 들리니까 시끄러운 거야. 적응이 안 됐던 거죠. 또 시골에 서울에서 살다가 아주 복잡한 살다가 시골 어느 마을에 딱 갔단 말이에요. 소리가 다 조용해야죠. 그냥 가끔가다 새 소리, 뭐 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졸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심하다, 정말 짜증난다, 이런 조용한 곳에 어떻게 사냐, 쓸쓸해서 이런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거예요. 뭔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적응을 한다 이거죠. 익숙해진다 이거죠. 그럼 그 소리가 뭐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당연히 영어로 된 정보란 뜻이에요. 영어로 된 정보, 영어로 된 노래, 영어로 된 영화, 영어로 된 뭐 강의, 강연, 설명, 요즘 설명 많잖아요. 영어로 된 뭐 중계, 야구 중계라든가, 그렇죠? 유튜브 보면요, 영어로 된 라이브 채널도 있어요. 사실 영어 라이브 채널. 여러분들에게 가장 내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요. 뭐 QVC 같은 거 있잖아요. QVC 쇼핑 채널 있잖아요. 쇼핑 채널은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해줘요. 생방송으로 24시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테레비 스마트 테레비가 있다 아니면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유튜브를 들어가서 QVC에 들어가서 QVC의 생방송 채널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뭐 테레비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뭐 여자들 그 보석 같은 걸 정말 많이 팔더라고 사실. 그리고 이제 주방용품을 좀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들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딱 화면을 보잖아요. 뭐 틀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켜야 되니까 보면 아 지금 보석을 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일을 하세요. 그냥 평소에 일을 뭐 부엌에서 일을 하든 빨래를 하든 집에서 잠을 자든 학생이면 책을 읽든 뭘 하든 잠을 아무거나 하시라 이거죠. 또 지하철을 탔다? 그럼 유튜브 플레이 하든지 유튜브를 좀 다운로드해서 뭐 유튜브 아니면은 다른 뭐 팟캐스트라도 영어로 된 걸 그냥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잠을 자겠다. 나는 내 책을 읽겠다. 그런 식으로 BGM이라고 합니까? 백그라운드 뮤직? 그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적응될 때까지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긴장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없다. 난 몰라도 그런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런 소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정보를 영어 발음이겠죠. 문장의 형태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영어의 형태가 있다 이거죠. 계속 듣다 보면 그게 그 소리가 들림으로써 그 소리가 나중에 눈으로 봤을 때 그 소리랑 매치가 안 되네? 이러면 이제 영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걸 제가 영화 제목으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깨닫긴 했죠, 사실. 우리 끓는 점 있잖아요, 끓는 점. 물이 끓는 점하고, 삶은 달걀 있잖아요, 삶은 달걀. 계란이라고 그러나? 달걀이라고 그러나? 삶은 달걀 있죠? 이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해요, 사실. 뭐 달걀 정도는 EGG, 에그란 뜻 아닙니까? 에그죠. 그냥 물은 워터죠. 끓는 물. 100도에서 끓는지 뭐 98도에 끓는지 120도에 끓는지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끓는 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또 삶은 달걀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이게 사실은 쉬운 영어일 것 같은데 토플 시험에 나왔어요. 토플 시험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워터 앞에 끓다라는 단어하고 계란 앞에 끓다는 단어가 달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문법적으로 알아요? 그러진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끓는 점 하면은 물이 끓는 점은 보일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보일링. 그러니까 동명사 형용사죠. 뭐 그런 식으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일링 포인트. 포인트는 점이죠.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그럼 이제 삶은 달걀은 똑같이 보일링이 아니라 보일드라고 합니다. 결과를 나타냅니다. 보일드 에그라고 합니다. 보일드 에그. 그러면은 삶은 달걀. 근데 이게 영어로 나왔어요. 끓는 점이 영어로 뭐냐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보일드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보일 포인트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문법적으로 알았다, 느낌적으로 알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영화 제목이 보일링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끓는 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화 제목이 보일링 포인트여서 너무 좋아서 그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웨슬리 스나이프스 영화인데 아주 옛날 영화예요. 20년 넘은 영화인데 재밌게 봐서 그냥 보일링 포인트 아무 생각 없이 썼습니다. 설마 그게 틀린 말일까? 그러고 맞아요. 영화 제목이 틀린 말일 수가 없잖아요. 영화 제목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삶은 달걀이에요. 그러면 보일링 에그라고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럼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일드 에그라고 하는데 그럼 새로운 단어인가? 끓는 달걀? 끓는 달걀은 무슨 뜻일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영어의 정보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알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때 내가 이 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매치가 되면서 이거 맞는 말이구나, 이거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소리를, 문장의 형태를 모방할 수 있다 이거죠. 모방. 그 보통 그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듣는데요.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투 있잖아요. 말투라든가 아니면은 뭐 억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캐치해가지고, 사실 전체적인 그 말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만 딱 캐치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비슷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영어의 형태, 보이지 않는 형태, 보이지 않는 소리의 느낌, 리듬, 이런 게 몸에 배인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나중에 말을 할 때 모발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ABCD 계속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ABCD가 나온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 더욱 좋죠. 요즘 오디오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디오 책. 옛날부터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오디오 책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듣는 거. 근데 오디오 책 괜찮아요. 또 할머니들 있잖아요. 눈이 좀 침침한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오디오. 근데 눈이 침침한데 귀가 잘, 그러고 보니까 눈은 침침한데 귀는 잘 들려요, 사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눈으로 본다, 눈으로 확인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한다, 이 타이밍에 저런 영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뇌에서 두 가지의 정보를 매치를 시키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영화를 본다, 책을 본다, 이럴 때 매치를 그 소리와 그 글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며칠 전인가 그냥 뭐지? 어떤 유명한 강사인가 봐요. 근데 그 강사가 어린 친구가 영어 대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나요? 그 수능 시험에 문장을 갖다 뭐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샴페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근데 그냥 읽는데 그 친구가 이건 샴페인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 그러죠?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강조를 했다고 해야 되나, 가르쳤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미쳤나? 저 아이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잘 모르시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샴페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샴페인은 스펠링이 좀 복잡해요. 약간 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순간 보면은요, 샴페인은 너무나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인데, 순간 보면은 샴페인을 못 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샴페인은. 신기하죠?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샴페인, 그러니까 눈으로 소리로 듣고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소리와 내가 본 단어가 매치가 된다 이거지. 계속 이제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이런 소리로 사람들이 말을 해. 이런 대화는 이런 곳에서 해.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런 걸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이런 이름은 음식에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떤 딸기잼 같은 걸 샀어요. 딸기잼. 근데 딸기잼에 잼이라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잼이라 써 있는데, 그럼 이 잼이 이 음식에, 이 병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잼이라는 게 어떤 봉투에 써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유리병에 그 달콤한 뭔가가 있던 거에 써 있었는데 이게 다른 곳에 써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잊어버릴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의 뇌는 그걸 갖다가 매치를 시키고 있다 이거죠. 매치를 시키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딱 보잖아요. 그 로고 마크를 보면은 그냥 순간 딱 보면 그 떠오르는 거예요. 사과 그 쪼개진 걸 딱 보면은 애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애플 머릿속에서 때린다 이거죠. 딱 보는 순간 아이폰이 나온다 이거죠. 아이패드 이게 나온다 이거죠. 뇌가 매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듣기 좋죠. 듣기가 중요하죠. 눈으로 보고. 아직까지 말하는 건 얘기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진다. 이 만진다는 뜻은 좀 이상한 말인데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만진다는 우리 볼펜을 글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으로 볼펜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죠. 제가 만지란 뜻이 뭐 어디 여자를 만져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만진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럼 can I have apple? 애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애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잡고 만졌어요. 애플의 느낌이 와요. 사과의 느낌이 와. 그 상태에서 애플을 봤어요. 사과를 봤어요. 그 애플 하나 줬어요. 입에다 물었어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듣고 보고 그리고 만진다. 만진다는 또 만질 수 있죠. 그 글을 써보는 거잖아요. 손으로 볼펜을 잡고 한번 써본다. 근데 이건 사실 만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만진다는 게 글을 써보는 걸 만진다.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써보는 거 있잖아요. 스펠링 체크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문장 한 줄 있잖아요. 문장 I went to school 이런 문장 school을 SCH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 went to school I went home 이런 하나의 문장을 쓰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home이 HOME인가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만지는 거 중요하다 이거죠. 이 만지는 것 중에서 또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볼펜을 만져서 글을 문장을 쓴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쇼핑을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스웨터를 봐요. 스웨터. 막 세타죠, 세타. 세타 아니 팬츠를 보는 거예요. 팬츠. 그럼 이제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적으로 이게 스웨터구나.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럼 좀 더 이 정보가 좀 더 딱딱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정보가. 약간 의식이 들어간 듯한 느낌 들어요.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의식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지는 거.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파를 갖다 집었어요. 파를 갖다 그린 오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린 오니언 또는 카이브라고 해요. 카이브. 아주 실파 있죠. 실파를 갖다 카이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린 오니언 이렇게 해요. 저기 신라면 있잖아요. 신라면. 미국에서 파는 신라면 패키지 뒤에 보면요. 그린 오니언 파라고 영어로 파라고 안 써 있어요. 파를 영어로 그린 오니언이라 하잖아요. 그린 오니언을 안 써 있어요. 뒤에 카이브라 써 있어요. 카이브. 그게 이제 실파라는 뜻이에요. 실파. 모르겠어요. 왜 영어를 갖다가 그게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요. 큰 파, 우리는 대파, 뭐 쪽파, 뭐 작은 파, 중파, 뭐 다 그냥 파인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린 오니언 약간 매우니까 그 다음에 카이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린 오니언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좀 길다 그러면 그냥 카이브 해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동그란 그 무 있잖아요. 동그란 무. 그걸 갖다 레디시라고 그래요. 레디시. 무가 레디시. 근데 커다란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무 있잖아요. 이거는 다이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일본 애들 벌써 선점한 거죠. 그거 레디시예요. 똑같아요. 레디시.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뭐 세이프웨이 같은 데서 계산하려고 하면 미국 애들이 이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이콘을 갖다가. 그럼 제가 아이스 레디시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레디시에도 걔가 잘 몰라요. 왜냐면 계산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 바코드가 없는 거. 그럴 경우는 다이콘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알아들어요. 짜증나죠, 사실. 사실 다이콘보다는 무가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무. What's this? 무. What's this? 다이콘. 다이콘은 다이콘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는. 하여튼에 만진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완성이 된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된다. 온몸으로 반복한다.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죠. 보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만진다. 그렇죠? 보면서, 들으면서 만진다. 아니면 보면서 만진다. 보면서 만지잖아요. 우리 보통 뭐 슈퍼에 가서 말을 하면서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만진다. 슈퍼에 가면 그 야채들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가격하고. 그렇잖아요. 또는 물어보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만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을 갖다가 뭐 1, 2, 3으로 합시다. 그럼 1, 2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1, 3을 할 수도 있고 1, 2, 3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3, 2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직접 자신이 이제 어느 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적으로 내가 뭐 Can I have a daiko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대답이 있겠죠. We don't have daikon 할 수도 있고 We have daikon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의식 쪽에서 단어들이 탁탁 튀어나온다 이거죠. 무의식 쪽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거죠. Can I have?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걸 들었거든. 그런 소리를. 그래서 듣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말은 나중에 해도 돼요. 사실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듣기가 일단 중요하다.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야 된다. 모방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모방을 하다가 점점 실력이 나면은 자신의 그 흐름이 있어요. 자신의 흐름. 말투가 있어요. 말투. 꼭 100% 어떤 사람의 말투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억양이 있어요. 사실. 나는 빨리 말을 못해요. 나는 늦게 말을 해요. 나는 늦게 말을 못해. 난 무조건 빨리 말을 해야 돼. 이런 그 자신의 성격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약간 성격이 묻어 나오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영어에 대해서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책도 읽고 좋은 강사도 만나고 막 하는데 그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듣기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 꾸준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눈으로 봐야 된다. 계속 눈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 영어를 이해를 못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웹페이지를 갖다가 자신의 컴퓨터의 웹페이지,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처음에 시작하는 페이지를 구글로 해놓으세요. 구글.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데 하지 마세요. 그럼 눈이 벌써 한국말을 본다. 뭐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 사는데 오늘 갑자기 한국말을 며칠 안 했다고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영어를 보기 위해서 아예 뭐 미국의 야후 아메리카, 야후 USA라든가 뭐 CNA라든가 이런 사이트로 가게 하세요. 먼저. 그러면은 그 사이트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를 못하니까 이해 못해요. 괜찮아요.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들을 그런 환경을 보는 거죠. 사진들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눈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저처럼 딱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방학 때 같은 거 아이들이 막 놀러 왔어요. 친척 아이들이 한참 뭐 며칠 동안 떠들고 막 재밌게 논 거야 한마디로. 근데 내가 그렇게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정말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애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듣다 보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왜? 그 소리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냥 큰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에 한번 들어가서 한 1시간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1시간 동안, 한 2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공장에서 큰 소리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오면요. 엄청나게 피곤해요, 사실. 졸린다, 이거죠. 왜? 귀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뭐 만지는 건 좀 그렇지만은, 듣고 보는 거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그 인터넷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웹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영어로 된 걸로 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하고 그 대화, 영어를 만나는 과정이 좀 더 많고 또 쉽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가서 영어 공부를 뭐 집중해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영어 책을 갖다 펴놓고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무의식의 세계도 은연중에 자신의 의식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도구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몸속에 있는 감각을 갖다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하세요.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감각을 영어에 많이 노출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이번 시간 처음 하는 시간은 2018년 이 주제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가다가 해외에서 돌아와서 학력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많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말 많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기 서울에 어떤 이제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다 들어야겠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사기가 여기서 이제 과장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 유학생도 그렇고 유학생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학교를 다녔던 경우 또는 목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모른다 이거죠. 제가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이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사 과정을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러죠? 정직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뉴스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그 뉴스 때문에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슨 한국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가본 적 없는데 무슨 교회를 설립하는데 중축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어쩌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입주댕이가 조금 나쁜 목사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오정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목사 자격증이 없다, 목사 자격증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게 나왔네요. 교단 목사 자격 없다. 그럼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심지어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LA 같은 캘리포니아, 미국 같은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 아틀란타, 조지아, 아니면 텍사스 같은 휴스턴 이 정도가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산다. 샌프란시스코니까 캘리포니아 전반적으로. 그래도 거기에 몇 퍼센트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녔을 때 한국 사람이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외국인 학생도 10%, 20%. 그럼 이제 그 20% 안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LA 한국 사람이 많아 보일지라도 실제로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뭉쳐있죠. 이제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보스턴이라 이런 큰 도시에 뭉쳐있지 아주 저 어디 시골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살죠. 가족들이 한 10명, 15명 이 정도 살기도 하고 그 자녀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 사는데 교회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교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 동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마을 회관을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 전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교포들이
한국 교회를 하나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많으면 2개, 3개, 10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한 교회, 보통 큰 교회일 경우에는 한국인 목사님이 두 명, 그리고 교포 목사님이 1명, 이렇게 이제 한 3명 정도, 심지어 4명일 때도 있죠. 이 정도면 크죠. 보통 이제 한다면은 2명이죠. 크다 그러면 2명 정도. 목사님 1분,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 1분. 요 정도 되죠.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한인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한국 목사님이 1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한국처럼 이렇게 걸어가서 뭐 강남에 교회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예배 보고 나서 뭐 10시에 예배 보고서 11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걸어서 12시쯤 어디 그 근처에 다른 교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깝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깝더라도 뭐 당연히 LA의 한인타운 내에서는 걸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교회와 자기 집, 자신의 집까지의 거리가 좀 멀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몰고 교회 A라는 교회를 갔어요. 예배 봤어요. 그리고 뭐 운이 좋게 한 10분, 20분 운전을 하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또 예배를 보고 우리 집으로 온다. 피곤한 거죠. 제가 왜 이제 이 말을 하냐면 무슨 교회를 갔다 2군데 가서 예배를 봐.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어떤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LA에는 A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이 목사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목사라 이거죠. 검증이 안 됐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미국에 살잖아요. 제가 뭐 LA 같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만난 게 아니니까 성인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뭐 그냥 뭐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왔다 그럼 나라를 건너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만 믿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주와 주가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뉴욕 같은 경우, 뉴욕 쪽에 있는 주 같은 경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래도 주와 주,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어쩔 때는 좀 단어도 다르기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A라는 한인 목사님이 B라는 주에서 뭐 목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대학원 뭐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A라는 그 주로 와서 목사 생활을 한다. 이럴 경우에 뭐 목사 뭐 취직을 했다. 아니면 교회를 차렸다. 이럴 경우에 A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B라는 동네에 가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런 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비행기 안에서 안수 받아가지고 LA 공항에 딱 떨어지면 목사가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비행기 안수 목사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너도 비행기 안수 목사냐? 이런 말 있다고요. 한국에도 기독교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에서 안수 받아서 목사 자격증을 따서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는 모든 목사들을 갖다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목사가 목사를 잘 알죠. 제가 무슨 목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더 잘 알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비교 분석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 아니면 뭐 해외에 있는 나가 있는 목사들, 한국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이제 왔다 이럴 경우는 어쩌면 좀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실력, 이 사람의 뭐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믿음은 둘째치고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정말 대학을 나왔는지도 몰라요. 많은 목사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유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대체로. 뭐 반발하죠? 아니죠. 보통 교회는 대학 타운에 있는 교회일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한 80% 이상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교포가 한 70%, 80%이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 20%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주위의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좀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쉽지.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뭐 저기 서울역에서 예? 노숙자들하고 제가 저를 비교하고 싶다. 비교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눈에는 교회 오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딱 보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 유학생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또 한국에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미국에 박사과정을 받으러 왔다 이럴 경우 있으니까 제 눈에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해는 목사들이 한국에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다. 내가 의사야. 또는 서울대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고려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니까 안다고요. 말끝이 흐려요, 한마디로. 그냥 서울대를 뭐, 나도 서울대 동문, 뭐 아주 어정쩡하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들이 미국에서는 아주 명문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의 이제 기독교 대학교, 이제 기독교만 하는 전문 대학교, 띠알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이제 뭐 박사를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안수를 받았다. 이런 이제 유학생들은 이해를 해요. 그거 이제 뭐 보통 하버드라든가 이런 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종교 대학을 가죠. 그리고 그 학교가 장학금이 좀 나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목사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온 한국에 있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또 명문 무슨 어느 종교 대학교를 갖다가 말을 한다든가 미국에 가지도 않은 무슨 명문 대학교를 갖다가 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누구를 갖다가 상대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어른들을 상대해요. 저 같은 이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 10대, 20대 어린 애들하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10대, 20대 애들하고 같이 뭐 대학 어디 나왔냐, 씨발 나는 대학 어디 학점은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지금 10대, 20대 아이들하고 같이 뭐 네 학교가 좋다, 우리 학교가 좋다, 내 랭킹이 더 높다, 네 랭킹이 더 낮다,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반대로 어른들이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깊이 대화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어른들이니까 미국이라든가 외국 생활을 뻥을 깔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간다든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온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학력 위조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목사를 하기 위해서 난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뻥.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뭐 이런 뻥 있잖아요. 하늘에서 뭐 해가지고 내가 왔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분석이 안 되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거짓말이 좀 덜해요, 사실. 그래도 제가 예를 들면 UC 버클리 랭귀지를 갔어요. 영어 연수를 갔단 말이에요, UC 버클리에.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UC 버클리 영어 연수를 갔는데 제가 UC 버클리에서 UC 버클리 영어로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사람이 누군가가
영문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암리에 그게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영어 그냥 영어 공부하고 왔어요. 그럼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 이게? 영문학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영어 발음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특별히 정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UC블록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에 젖어서 우리 인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UC 버클에서 영문학을 했다, UC 버클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뻥이 되는 거지. 이제 목사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기독교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왔다 이런 개뻥을 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글자가 틀리더라, 아니면은 그런 대학이 없더라, 아니면 그런 비싼 대학, 그 대학은 있는데 전공이 없더라. 제가 또 하나 나쁜 예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모른다,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 조금만 찾아보면은 안 속을 수 있고, 또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나돌면서 그 사람이 본인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빅예를 해볼게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그 아이들이 사진을 퍼나르고 하는 게 있어요. 사진도 퍼나르고 밑에다 글도 쓰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한 사람을 갖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의 남편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노래하셨고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결혼해서 왔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의대 다니는 학생이래, 의대를 졸업했대, 이런 얘기 많았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프리메드라고 하잖아요. 프리메드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나? 당연히 없었네요. 당연히 한국에.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제가 한국을 보는 이제 관점이죠. 외국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남편분이 미국에서 프리메드 아니면 또는 의대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리메드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돌고 돌면서 지금에는 좀 어린 아이들이, 이거는 그 아저씨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심지어는 그 양반이 무슨 의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사.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돌아다닌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위키피디아 이런 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또 그분 스스로가 내가 의사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돌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학교 졸업했어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이러다가 제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졸업했대.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다 점점 유펜을 졸업했대. 근데 제가 만약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우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펜에서 와튼 스쿨까지 가버리는 거죠. 와튼 스쿨이라는 건 경제학부, 대학원이나 대학교든 그 전체를 다 와튼 스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튼 스쿨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석사나 박사, MBA를 딴 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후를 봐야겠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 커지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한 사람한테 아니 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졸업했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쳤더라도 점점 말이 전파되면서 와튼 스쿨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MBA. 근데 그게 쫙 퍼졌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러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야. 저 개새끼가 씨발 거짓말에는 와튼 스쿨 졸업했다고 저 새끼 거짓말했어. 저 나쁜 새끼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했어요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하면서 와튼 스쿨까지 가더라.
그런 경우에 이 가수의 남편분이 의대를 졸업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의대를 다닌 적도 없고 프리메드란 말을 제 기억으로는 한 걸로 있어요. 뭐 그 후에 나중에 인생이 바뀌어서 메디컬 스쿨을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다녔다는 학교 있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그런 학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다 치더라도 그 학교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는 의대가 없고 그 학교에 프리메드가 있어요. 정말 프리메드라고 막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프리헬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프리헬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건강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미리 건강 교육.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프리메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건강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에서 공부하는 기초 교양 과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프리메드예요. 미국의 메디컬 스쿨이라는 거는요, 어떤 전공, 법대 얘기해 볼까요? 법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 특별한 시험 있잖아요. 뭐 LSAT라든가 MCAT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시험 있죠.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GMAT 뭐 이런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GRE죠. 대학원 가려면 GRE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AT, LSAT, GM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GRE를 기본적으로 대학원 갈 수 있는 GRE 시험이 있는데 GRE하고 MCAT을 동시에 봐야 되고, GRE와 LSAT을 봐야 되고, GRE와 MS를 봐야 되고,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MCAT 대학 의대, LSAT 법대, GMAT 이거는 뭐죠? 상과 뭐 MBA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어떤 비즈니스 대학원도, 어떤 법대도, 어떤 의대도 어떤 전공을 꼭 해야지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대신 그런 공부를 했을 경우에 메리트가, 장점이 있다 이거죠. 들어갈 수 있는 좀 쉬운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무조건 100점 만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도 뭐 토플 시험은 무조건 만점 받아야지 입학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점수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성적이 꼭 4.0 만점에 4.0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은 GMAT이라든가 MCAT이라든가 LSAT이라든가 GRE는 꼭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심지어 이것도 아주 highly recommend, 아주 정말 우리가 이제 추천한다, 정말 이걸 갖다가 할 걸 갖다가 우리가 추천한다 좀 이상하네요. 강조한다 뭐.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메드라는 자체가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메디컬 스쿨을 갈 수 있는 준비 과정, 교양 과목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뭐 특별히 근데 지금 이제 그 학교를 제가 비교해 볼게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있잖아요. 나쁜 정보를 흘리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캐치를 못 한다고. 이게 좋은 정보인지, 이 인간들이 너무나 게을러 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만 한다 이거죠. 너무 게을러요, 여러분들은. 조금 한번 마우스를 갖다 움직여서 한번 클릭 하면은 되는데, 그거 갖다 못 해가지고, 요즘 영어 못 하잖아요? 그럼 구글 뭐 번역기로 적당히 돌려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찮으니까. 하여튼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프리 메드 스쿨, 그런 건 아니고, 프리 헬스 프로페션스, 이렇게 이제 뭐 그 학교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그 프로그램이 여기서 프리 메드 스쿨 메저라는 건 없어요. 보세요. 중요한 건 영어로 얘기할게요. available, 프로그램들이 available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available to students.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집니다.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available to students in any major. 어떤 전공자들에게도 이 수업들이 다 available 하다. Pre-health professions program available to students in any major. 어떤 전공, 이제 이 말 아시겠죠? 어떤 전공의 학생들도 프로페셔널 스쿨, 헬스 프로페셔널 스쿨, 메디컬 스쿨을 갈 경우에 이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특별히 이 학교는 우리 학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디든 지원할 수 있어요. A라는 학교를 들어가서 A라는 학교에서 그냥 이제 학사를 땄어요. 그 상태에서 석사, 박사를 갖다가 모든 어떤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뭐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다 인정받고 인정된다. 계약을 벌써 해놨다. 걱정 말아라.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들어가기 쉽죠. 당연히 랭킹이 낮은 학교죠. 근데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고 싶다 그러면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연결되어 있는 프리메드라든가 무슨 좀 좋은 학교들의 그런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례로 2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1. 2008년도 영화인데요. 그 MIT 학생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블랙잭으로 돈을 왕창 따는 거 그런 거 있죠. 케빈 스페이시가 교수를 하고요. 그 영화에서도 심지어 MIT의 수학과 학생이 있어요. 수학과 학생.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에 메디컬 스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수학과인데 어떻게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프리메드인 거예요. 그렇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느낌상으로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내 꿈은 사실 메디컬 스쿨을 가고 싶어. 저도 미국에서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장학금을 안 준다니까 못 간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장학금을 안 준다는데 뭐 내가 사실 하버드는 갈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 그 새끼들 장학금을 안 준다네. 그때 학생들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프리메드예요, 사실은. 저도 의대 지원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자기의 전공이라든가 자기 학교가 유명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에 돌아가서 프리메드란 말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프리메드. 특히 생물학과 학생들이 프리메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와 씨발 의대생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의대생이라 이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이다. 근데 어떤 학생도 어떤 전공도 의대를 갈 수 있다. 프리메드 수업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도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여기 써 있어요. Available to students in any major. 어떤 전공의 학생들도 이 프리메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럼 프리메드 수업은 뭐냐? 거의 교수진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눈여겨지면은 가수의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냥 그 새끼들 어떻게 그런 거짓 정보를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흘리고 그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만 좀 알아보지 않고 호기심이 없는 인간들, 게으른 인간들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거죠. 자, 프리메드 스쿨의 교수들이 어떤 교수들이냐 볼까요? 화학과. 화학과가 의사입니까? 아니죠. 생물학과, 화학과, 영어도 써야 되겠죠. 의사들은 영어를 어떻게 문장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철학과, 심리학과, 또 화학과, 생물학과, 사회학과. 아니,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화학과, 생물학과 이 교수님들이 특히 여기 이 학과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학과에 있는 도움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메드스쿨이 여기가 이걸 프리 메드스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름을 프리 메드스쿨, 어떤 사람은 뭐 프리 헬스스쿨, 프리 뭐 어쩌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어떤 과도 그 의대를 갈 수 있다 이거죠. 어떤 과도 의대를 갈 수 있고 어떤 과도 심지어 프리메드라 할지라도 의대를 못 갈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조금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학교는 의대가 없다. 간단히 해서 의대가 없다. 의대가 없는데 어떻게 의대를 졸업해? 그럼 이제 거기서 점프를 해야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그 학교에서 의대를 졸업했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를 한번 해서 의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는 거야. 귀찮아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팔씨름 잘하는 80이 아니라 이번에 팔씨름 영화 나오는 친구 있죠. 이름이 뭐더라? 오동석인가? 오만석인가? 그 팔씨름 영화 마동석 영화 있잖아요. 그 친구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장담하게 했는데 한 10년 후에 사람들이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졸업했다고 이제 나온다고요. 이름이 비슷하거든. 그 친구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씨발 콜롬비아 좋은 데 나왔네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어떤 새끼가 저 새끼 나쁜 새끼네 거짓말 했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인터넷상에서 퍼져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미국 유학을 보내려는 부모들이 정보를 조사할 때 씨발 그냥 인터넷 써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직접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라 이거죠.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그런 전공이 있는지 그런 수업이 있는지 그런 교수가 있는지 장소는 어딘지 그런 걸 확인해야지. 그냥 순전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페 같은 데서 한국말로 써져 있는 그런 정보만 보니까 그게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대도 없는데 의대가 있는 그냥 그 학교가 의대가 생겼고 거기서 의사 자격증을 따버렸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이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럼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거짓말도 안 한 어떤 유명한 사람들, 당연히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또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정보 듣고 믿고 아니면 정보 듣고 나서 속았다 그러고 욕하고 할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흘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정보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100%제 정보가 맞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 정보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정보 들어봐서 거기에서 공통점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게 맞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의 정보가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거는 틀린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정보다 필요 없는 정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좀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그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탁 믿어버리면은 속을 수 있다 이거죠.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사실은.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인터넷에서 금방 알아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